제가 오늘 발표할 책은 피말리는 마케팅 전쟁 이야기라는 책인데, 이제 이 책은 미국에서 경영학과 마케팅 교과서로 쓰이는 책일 만큼 굉장히 좀 저는 읽으면서 좀 너무 두껍기도 하고 좀 내용이 많아서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, 그래도 여러 가지 마케팅 실패 성공 사례들을 많이 분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굉장히 공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, 이제 그 근본적인 사업 쇠퇴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. 기본적으로 뭐 상품 배달에 문제가 있다거나 형편없는 품질 관리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가격 아니면은 무능한 영업사원, 이런 것들이 사업 쇠퇴의 주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.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고객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의 심도 있는 조사를 한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, 세 번째는 신속한 처리를 하고, 네 번째는 문제 해결 후에 교훈을 얻는다. 이렇게 내용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그 마케팅 전쟁의 예로, 여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두 회사를 비교하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PC 전쟁이라고 해서 델 컴퓨터랑 게이트웨이 그 회사, 이 두 회사의 경쟁 구조에 대해서 나와요. 이제 21세기 전후로 해서 PC가 많이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PC 메이커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경쟁이 되게 심해졌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렇게 델 컴퓨터는 엄청나게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델 컴퓨터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, 반면에 게이트웨이는 좀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회사로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, 이제 가격 전쟁은 기업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.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어느 정도 고급화가 됐었고,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굳이 막 컴퓨터를 또 바꿔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경쟁을 막 하게 되는데, 그때 이제 가장 그 만만한 게 가격 전쟁이니까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으니까.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기술이 표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네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들, 컴퓨터 회사들보다도 훨씬 그 싼 가격으로 컴퓨터를 제공을 해서,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 서비스 같은 것도 델보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밀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때는 이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게이트웨이 같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것도 또 가격 얘기인데,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저가의 힘인데, 근데 이렇게 가격 경쟁으로 싸우게 되면은 하나 회사밖에 살아남을 수 없대요. 근데 그 살아남은 회사가 이제 델이었던 거죠. 다른 회사는 다 거의 컴퓨터 다른 회사는 거의 다 망하게 되고, 망했다기보다 잘 안 되고.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처음에 델을 막 따라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컬트 브랜드 이미지로 만들어 볼까라는 시도도 했었대요. 뭐 얘네가 뭐 자기네 뭐 암소 젖소무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패키지도 만들고 해서 약간 애플을 상대로 해서 애플을 이겨볼까,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도 했었는데, 근데 그건 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. 애플 그런 회사를 막 러브마크 같은 거잖아요.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힘드니까 그걸로도 또 안 되고, 그래서 밀렸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,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대부호가 되는 비법은 성공적인 주식 공개에 있다. 이거는 이제 델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때도 자기네 그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잘 공개를 함으로써 그 다른 그 성공적인 투자가들이 투자가들을 유치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잘 해가지고 뭐 많이 투자도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PC 전쟁에서는 델이 승리를 했다.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소프트 드링크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랑 펩시콜라가 나오는데, 원래는 코카콜라가 뭐 1920년대인가 30년대부터 완전히 이제 거의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의
콜라하면 코카콜라 할 정도로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70년대, 80년대가 되면서 뭐 베이비붐 시대가 되면서 뭐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뭐 이런 모토로 나오던 그 펩시가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70년대, 80년대.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. 표를 보시면 1950년대에서 84년 사이에 그 갑자기 펩시 콜라가 격차가 원래는 이 정도로 많이 났었는데 75년에는 뭐 10년도 안 돼서 저렇게 격차가 좁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. 당연히 이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꾸 막 경쟁자가 밀려오니까 막 무섭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케팅을 신경을 쓰면서 뭐 시음회도 하게 되고 다른 코카콜라 맛도 막 만들어 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. 연결되세요?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맛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이제 뉴코크를 도입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예전에 러브마크 했을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뉴코크를 도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시음회도 하고 뭐 돈도 엄청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그 거세게 저항을 해서 기존 콜라와 뉴코크를 동시에 판매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뉴코크만 팔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반박을 심하게 하니까 항의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국엔 두 개 다 같이 판매를 하는 그쪽으로 마케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위기를 잘 이기게 되고 이제 펩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대실패를 했는데 얘네가 왜 실패를 했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료수 같은 게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코카콜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펩시도 자기네들도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펩시가 진출을 해요. 이제 진출을 하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외국에서만의 그 관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 자국에서 하는 거와는 또 다른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잘 하지를 못하고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협력업체나 이런 데서 뭐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들어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펩시는 좀 미숙하게 마케팅을 해서 결국엔 실패를 해서 코카콜라가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에서는 코카콜라가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지금도 코카콜라가 뭐 비슷하긴 하지만 훨씬 펩시콜라보다는 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이게 처음에 사실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다음 넘겨주세요.